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개인회생은 취업을 한 당일날에도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은 신청해서 개시 결정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소명해주면 법원에서 소득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직장을 다닌 분들에 비해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조건부 인가가 날 확률이 높다는 점이죠. 조건부 인가는 인가 결정 이후에도 신청인의 소득이 인가 결정 때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낮춰서 월 변제금을 낮게 책정한 후에 급여가 더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 면책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라 하는 조건을 걸어서 인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직장 생활을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취업한 직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신청인이 실제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요. 만약 거짓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부탁을 사용자한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본인의 휴대폰 통신기지국에 발신 위치가 표시되는 통화기록 내역을 발급하여 제출하라 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을 보면은 신청인이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수개월간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요. 근무한다는 사업장과 업무 시간에 머물고 있는 지역이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류상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식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진행 중인 채권자의 통화기록을 살펴봤더니 이 주로 대구에서 송수신한 통화기록 내역이 나온다면은 실제로는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수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본인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수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정상적인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진실되게 소명하고 변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피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서류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심리와 보정을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시기 전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이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